요 핀을 옮기기가 일도 많고 귀찮아서 뭐 특별한 진짜 데모 아까 얘기했던 데모카 작업할 때는 모르겠지만은 일상적인 작업에서도 이제 음악 위주로 작업하는 과정이고 디자인은 일단 후순위다. 그러나 이제 디자인도 잘 내야 되고 또 시간하고 디자인을 내는 그 시간과 또 경제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 아쉬움을 찝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만큼 해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 각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차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잘 스테이지 행성, 좌우 넓이의 스테이지 행성하고 그하고 또 스테이지 높이 그리고 그 이미징 악기의 그 포커싱들 그러니까 포커싱이 센터에만 몰려 있다고 다 포커싱이 놓은 건 아닙니다. 래퍼 무대에서 동시에 연주될 때 센터의 악기 피아노, 드럼 그리고 보컬 그리고 이제 레프트 가쪽에는 또 기타 라이트는 예를 들면은 기타 클래식 기타 뭐 이게 좌우 나눠진 악기가 있고 또 레프트 센터에 또 다른 악기가 있고 라이트 센터에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악기가 서로 공처럼 뭉쳐서 연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대를 딱 볼 때 좌측과 우측 센터 뒤편 앞편 레프트 센터 라이트 센터 이렇게 악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포지션을 두고 그 악기의 포커싱 포지션이 위치가 음악을 들을 때 그 대시보드 위에서 그 앞유리를 살짝 벗어난 듯한 앞유리 벗어나기는 힘든데 앞유리를 벗어난 느낌을 눈을 감고 감상을 하면 앞유리를 벗어나는데 눈을 떠가 있으면 앞유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유리를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좌우 A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면 A필러에 벗어날 듯한 크기지만은 눈을 감으면은 A필러가 없다 생각하고 앞유리가 없다 생각하면은 훨씬 넓게 들립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 그 상상하는 그 느낌을 동시에 음악을 그 감미를 해버리면 스테이지가 굉장히 넓고 앞유리를 벗어난 소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이 결국 이제 투닝의 방법도 있고 그 이전에 스피커의 위치, 스피커의 각도가 더 우선이다. 그런 것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스피커 위치와 각도를 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디자인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우선 생각하고 스피커 위치와 각도를 주면 디자인 우선이 되면 음질은 안 좋아질 것이고 음질 위주의 스피커 위치와 각도를 먼저 정한 다음에 디자인을 생각하면 디자인 내기가 힘들고 그렇겠죠. 그럼 그거는 각자가 이제 편할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음질 우선입니다. 디자인에는 최대한 그 공임, 시간, 에너지를 빼고 나머지 같은 시간에 음질을 잘 내기 위한 구조 개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려한 디자인, 뭐 이렇게 기교를 많이 준 디자인은 잘 안 나오죠. 그것도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디자인 낼 줄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의 사람들은 제일 모르죠. 20, 30년 전의 사람들은 저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못 내는 건 아닌데 뭐 하루에 뭐 얼마씩 돈을 받고 내가 하는 대로 돈 줄 거마 이런 사람이 있다면야 뭐 디자인도 멋지게 내고 뭐 한 달 작업할 것도 두세 달 해버리지만은 그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보름이면 보름 뭐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이 차 속에 노래를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를 담는데 우선이 뭐냐? 이 사람이 돈을 쓰러 온 우선이 뭐냐? 노래를 담으려고 온 것인지 디자인을 뻔을 내고 온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노래를 담으려고 온 사람은 노래를 담는데 신경을 써도 되고 그 기간 안에 디자인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디자인 내는데 그 우선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의 시기에 디자인을 우선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100에 한 명도 없겠죠. 음악이 좋아서 귀중한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 위주로 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고유의 기능들은 손실 없이 보존하고 불편함 없이 해야 된다. 그러고 차라는 것은 또 이렇게 운행할 때 내가 오디오 달린 이것들 때문에 운행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100Hz 이하는 미세하게 놓고 100Hz 이상부터 이렇게 쭉 놓을 겁니다. 한 3km까지. 그러면 그 100Hz 소리와 150Hz 그 대역이 굉장히 헤르츠의 주파수 양은 이게 80Hz부터 한 200Hz, 170Hz 정확하게는 80에서 150, 170 그 사이가 주파수 양이 그 전체적인 스펙트럼에서는 한
5%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서브우퍼 소리와 중저음의 중간의 소리입니다. 그게 사람 목소리 낮은 톤도 그 대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킥베이스, 킥드럼도 그 로우 톤 말고 하이 톤은 약간 그 부분이 킥드럼 소리가 100이라는 소리 난다. 그러면 80Hz부터 해갖고 100 한 60, 70Hz 사이가 한 20%는 포함되는 겁니다. 또 컨트라 베이스나 이런 기타 베이스도 마찬가지죠. 사람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로 베이스는 웬만해 갖고는 스피커만 좀 괜찮으면 앰프가 질이 좀 떨어지거나 또 헤드 유닛이 질이 좀 떨어져도 웬만하면 인클로저 구조만 좋으면 소리가 그대로 납니다. 그런데 80부터 160 그 사이의 주파수 대역의 소리는 사람 목소리든 악기 소리든 또 킥드럼이든 기타 베이스 듀레이션이 있는 거 특히 컨도라 베이스의 듀레이션 기타 베이스의 듀레이션 거기 낮은 톤에서는 이렇게 주파수가 크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있나 없나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50, 60, 70, 80, 100일이 올라가면서부터 그 듀레이션의 그 떨림 그리고 또 해내 파르르 하며 떨리는 그 느낌 그것이 60Hz, 80Hz 이하에서는 잘 못 느끼고 주로 100Hz 그 부근에서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100Hz 부근의 소리는 잘못하면 딱딱하고 강하게 날 수 있고 왜냐하면 투닝할 때 100Hz 소리가 많이 어느 정도 재생되는 소리를 넣고 투닝을 하면 투닝할 때 100Hz 대역이 많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음악을 안 넣어버리면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럼 100Hz가 강하고 또 그 가한 줄도 몰라요. 왜냐 다른 것도 킥드럼 때릴 때는 탕탕 때리고 트로트 같은 거 음악 그런 거는 또 좀 탱탱하게 놓으니까 좋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많게 이제 세팅해도 많게 세팅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역이 정상적으로 녹음된 게 딱 들어가면 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조금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50Hz나 60Hz는 뭐 조금의 과하고 부족하고에 따라서 크게 변화를 못 느끼고 그런대로 음악의 특징처럼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베이스가 적은 사람은 난 이게 더 좋아. 베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많아도 난 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청취자의 특징 스타일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좀 가하고 저음이. 그러나 100Hz 대역에서 약간의 가하고 저음이 음악에 따라서 확연하게 들을 수 있다, 못 듣겠다. 이렇게 변형이 얼마큼 강하게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다. 그 100Hz 그 부근이. 그래서 그 100Hz를 좀 내기는 좀 많이 내고 싶은데 이게 듣기 좋게 낼 수 없을까? 그리고 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Hz 대역을 듣기 좋게 하는 방법은 스피커도 잘 나와야 되지만은 이 스피커 인클로즈 구조 그 미드 베이스 스피커 도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브우퍼도 약간 그게 미세하게 넣을 수는 있으니까 그 스피커의 인클로즈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 차는 저 미드 베이스도 한데 왜 100Hz 대역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이 100Hz가 이 5인치를 넣지 않습니까? 5인치 같은 5인치라도 어떤 그 스피커는 100Hz가 맹악하고 힘있고 다이내믹하고 임팩트하게 안 나는 스피커가 있고 또 어떤 스피커는 그 부분을 굉장히 또 이렇게 가하게 무겁게 내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근데 가하고 무거우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특징적인 음악 한 장르만 듣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는 몰라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앞에 설명했던 100Hz 대역이 연하게 나오는 스피커들은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 맑은 스타일의 소리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그거 너무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뭐 나와도 되지만 안 나와도 난 좋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음악을 막 오랜 동안 듣다 보면 모든 대역이 다 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면은 누구나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게 그 대역인 겁니다.
근데 그 대역은 카 오디오나 홈 오디오나 모든 오디오 시스템에서 PA도 마찬가지고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재현을 잘 하기가 아주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 오디오는 당연히 제일 힘든 게 카 오디오죠. 공간이 좁고 그 대역에서는 배음 발생량도 많고 또 스피커가 그 대역을 탄탄하게 내면 잡음도 많이 발생하는 어떤 주파수 대역이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맑게 소리 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5인치를 이제 중음으로 쓰고 6인치를 중음으로 쓸 때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같은 5인치라도 100Hz 덱이 연하게 노는 게 있고 100Hz 덱이 오히려 단단하고 무겁고 더 과하게 노는 스피커도 있다. 똑같은 주파수를 넣었을 때 똑같은 앰프를 걸어도 그럼 그 스피커마다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100Hz 덱은 아까 설명했지만 소리가 맑은 소리가 유지되면서 탄탄함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악기 이제 콘트라베이스 악기라든가 바이올린 악기, 헨 악기, 기타 이런 거 보면 악기 통을 한번 탕 때려 보면 굉장히 맑고 탄탄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악기의 울림이 헨이 울리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기타 줄이든 바이올린 또는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그 헨이 땅 뚫리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울리면 그게 굉장히 깃털처럼 굉장히 이게 무겁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헨의 특징에 의해서 탄탄함이 있는 거죠. 통은 깃털처럼 이제 가장을 하자면 통은 깃털처럼 무거운 게 절대 아닙니다. 깃털처럼 가벼운데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악기인데도 이 덩발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그 울림통이 두껍지 않다는 말이죠. 전자악기 말고 실제 캔도라 베이스나 첼로 정도들이 그런 게 얇으면서도 투명감, 깃털 같은 어떤 울림 이것들이 이 헨이 울리는 걸 다 잡아내서 같이 울려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소리를 표현하려면 그 소리도 듣기 좋고 그 소리가 듣기 좋으니까 그 악기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많은 음악에서 그 악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콘트라베이스는 여성 보컬에도 많이 들어가죠. 드럼도 들어가지만은 콘트라베이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드럼은 리듬을 못 주죠. 콩콩 때리고 그냥 이렇게 또 선해야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돔돔 이런 걸 낼 수 있지만은 이 듀레이션이라든가 어떤 리듬을 기타처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는 기타처럼 리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낮은 주파수도 넣어줘. 그러고 테크닉에 따라서 여러 소리를 동시에 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베이스 줄은 아예 연주 안 하고 높은 톤의 줄만 연주하면서 또 깔끔하게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야 사랑받는 악기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미 친숙해져 있는 악기 소리다. 그 악기 소리에 맞는 소리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차에서 내야 좋은 소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악기 소리 좋아하고 또 100Hz 부분에 그러한 탄탄함과 맑음과 투명감을 유지한 소리를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기가 힘들 뿐이라서 그렇지 포기를 해서 그렇지 나오면 좋은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조금 전에 길게 설명을 했느냐, 이 앵콜로저가 이게 우프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5인치에서 그 100Hz 소리의 탄탄함과 맑음과 투명감을 다이나믹함 또 해상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피커의 특징이 일단은 최우선이 되고 그 스피커가 체결될 때 스피커 깍 체결된 거와 이게 얇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얇아서 그냥 엉성하게 체결된 게 탄탄함이 부족한 이 주변 인클로저로 되어 있다면 그 스피커에서 이게 체결이 잘 돼가지고 이게 딱 울릴 때 이것들이 그만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잡아줘야 되고 이 제로 자체만 여기 레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레진하고 아까 말했던 알루미늄 철사 그게 알루미늄 맞을 겁니다. 이렇게 리파로 툭툭 잘리니까 그 알루미늄인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색깔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루미늄 철사를 하는데 알루미늄도 굉장히 단단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알루미늄에다가 또 다른 어떤 철을 섞은 그런 종류일 수도 있겠죠. 이게 알루미늄 철사 하면 아마
그 판매하는 데는 뭔지 알아들을 겁니다.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다가 제가 한 2T, 3T짜리도 굵기를 많이 써봤는데 한 4T 정도 되면 좋겠더라. 그 4T를 많이 쓰는데 그 이번에는 제가 어디 놨는지 없어가지고 찾다가 그냥 젓가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젓가락으로 하면 이 굵어지죠. 젓가락이 굵으니까. 그러고 아까 이게 약간 휘어가지고 탁 붙여야 되는데 이 휘어지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휘어지는 형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일도 복잡해지고. 근데 이제 나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게 공간적으로 제약이 부족할 때 그 알루미늄을 촘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레진을 붙이기 전에 이미 휘어가면서 딱 이 줄을 잡아버리면 우리 공원의 조각상들 철사줄 같은 거로 이렇게 이게 휘어가지고 용접하고 한 거 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다듬으면서 그걸 휘어주는 건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 철사가 그러면 거기에다 레진을 싹싹 바르면 얇으면서도 그거 안에 알루미늄이 있지 않습니까? 탄탄하지 않습니까? 레진하고 종이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이, 이 마분지 종이를 철사 한 두세 개 갖고 싹 이래버리면 종이가 잘 잡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에다가 레진만 있는 거와 종이에 나무와 종이에 종이에 레진하고 나무하고 레진 그리고 이제 그 알루미늄 철사와 레진 이게 다 이제 소리의 특징이 다르겠죠. 결국은 이 엔클로저가 이 재료들이 이 엔클로저니까 3인치나 4인치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는 100Hz의 좋은 소리 내기 위한 조건에 부합되는 그 어떤 조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3인치, 2인치를 하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게 그렇게 탄탄함을 유지하고 엔클로저의 재질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5인치고 또 출력도 좀 세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땅 울릴 때 그 에너지가 굉장히 셉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전체가 우리가 어찌 보면 스피커 콘지가 움직이는 직접적인 소리도 있지만 스피커 콘지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소리의 질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털도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클로저의 구조물이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종이와 레진보다는 나무 젓가락과 레진이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무 젓가락하고 알루미늄 철사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이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작업성이 좋다는 장점도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도 않아야 될 설명을 이걸 덜 내면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너무 그냥 작업하기가 좀 거시기하고 이 작업만 맨날 이 비주는 거는 물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왜 작업을 저리 하는지 알고 보면 더 이해가 빠르고 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걸 누가 뭐 봅니까? 그냥 멋진 차에다가 작업 해놔놓고 비싼 스피커 달고 소리 한번 쫙 해주고 뭐 간단하게 끝내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만은 저도 뭐 그런 기회가 그런 걸 앞으로 낼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작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동영상이 많이 있고 주로 뭐 이렇게 좀 관심 없는 사람은 보지 않는 그런 형태죠. 뭐 유튜브로 돈 버는 건 아니니까. 유튜브는 제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고 그러면 요게 이제 보이죠? 철사가 이 철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이제 L필러를 조금 더 보강하려고 탈착을 했습니다. 탈착을 하고 왜냐면 이쪽 부분에 이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여기에 대시보드하고 한 10mm 띄우지 않습니까? 요 표면이 대시보드 표면인데 요거하고 한 10mm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거 어떤 빼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다가 조금 더 보강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글루건으로 먼저 필요한 걸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잘 못 넣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진으로 하겠지만은 좀 더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레진 작업할 때 좀 마음 놓고 꾹꾹 눌려도 되고 그리고 눈에 안 비는 부분에 할 때는 또 잘 안 보여서 단단함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보강을 하고 이게 디자인 위주로 하면 각
위치하고 스피커가 장착되는 위치하고 그 디자인이 고르게 위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느 위치에 또 위치라는 것이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위치 인치가 정해졌으면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또 그 위치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각을 주느냐 각을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좀 편하게 하려면 조금 위로 올려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데 최대한 소리도 잘 나는 위치에다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이 앞전 동영상에 설명했듯이 이 자동차 그 밑에 바람 넣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성에 제거하는 바람 구멍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해서 이게 조금 최대한으로 근접해서 하단 쪽하고 최대한으로 근접해서 이게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데 조금 좀 까다롭죠. 좀 어떤 디자인을 내거나 뭐 제작을 할 때 좀 여유스러운 어떤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이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도 걸리고 단계별로 이렇게 또 단계적으로 이게 작업 공정이 좀 다소 복잡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퍼 엔클로저랑 달라가지고 엔클로저 역할이 완전한 실드라든가 뭐 압력을 채운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스피커의 그 질량이 있지 않습니까? 5인치고 또 5인치 스피커 중에서도 좀 소리를 좀 크게 낼 수도 있는 그런 용도의 스피커고 글루건이 이제 저거 에필러 이거 양쪽 작업하는데 글루건이 이제 2개 쓰고 이제 3개째 쓰는 겁니다. 2개 정도면 되죠. 2개 정도면. 이쪽엔 나무가 조금 더 튀어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나중에 나무도 그 레진을 연마할 때 같이 연마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이 젓가락 나무보다는 그 알루미늄 철사 같은 거 있습니다. 잘 잘리고 잘 휘어지고 이게 직각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휘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여서 어디 나는지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 나무 젓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알루미늄 그 철사 두께 한 4mm, 4mm 너무 얇은 거는 해보니까 안 좋고 힘을 못 쓰니까 그 파이가 한 5파이 정도 좀 5mm 좀 되는 거라 하면 좀 튼튼하고 마음대로 이게 곡선도 됩니다. 곡선도 이 부분이 직각으로 간다 이 나무는. 그러니까 그거는 알루미늄은 약간 이렇게 휘어올 수도 있고 요 부분도 직각 아닙니까? 휘어올 수도 있고 그게 더 작업에 용이하고 또 강도도 나무보다는 야무지 않습니까? 그 알루미늄 그 철사라 보면 됩니다. 그걸 사면 됩니다. 이거를 또 조금만 더 해보고 일단 튼튼하면 나쁠 거 없으니까 이거 원래 안 떼고 바로 할래 했는데 작업 시간 단축하려고. 근데 이게 좀 떼서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높습니다. 좀 높으니까 좀 튼튼하게 한 다음에 좀 미리 좀 깎아버리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튼튼하게 이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레진 바를 때도 성형이 바로 눈에 보이니까 완성 단계의 행태를 유지하면서 레진 작업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있는
이런 저 구조물들이 쓸데없이 튀어나와 있으면은 레진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걸 빼대니까 가려야 돼. 레진 살 속에 다 매립을 시켜야 되니까 레진을 많이 칠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의 이거 나무를 좀 깎고 난 다음에 레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나무를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하는 겁니다. 조금마다 튼튼하게. 공구가 닿으면 떨려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좀 더. 이쪽 부분도 종이 쪽이 높습니다. 한번 깎아야 돼요. 이 부분이 약간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직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알루미늄 철사를 썼으면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 이거 없이 바로 한 방에 부드럽게 이렇게 유선을 그리게끔 해서 이 고정 틀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직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게 그 고체법 글루건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발라져서 레진에 레진 작업 레진을 깎을 때 글루건이 탁 눈에 보이면 이게 잘 안 깎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 연질이라서 이 빼빠 사포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최대한 안 튀노게끔 해서 이 바르는 걸 마무리해야 되고 하고 나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하라고 이제 좀 굳으면 이제 발랐던 게 굳으면 칼로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것은 이 글루건 이렇게 발라진 것을 깎으면 되고 칼로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이 부분에 요 부분에 틈비 있지 않습니까? 10mm가 뜬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mm가 뜨니까 이 부분에는 아무 보강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mm를 빼고 이 안쪽에다 보강대를 젓가락 같은 거로 하려고 하면 젓가락이 좀 두껍고 자석이 이렇게 약간 각을 줘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에 대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면 너무 두껍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철사 이렇게 감아가지고 팝니다. 몇 메다씩. 그것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어디다 tus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할 겁니다. 이거 철로 해가지고 이게 부드러운 철입니다. 이 부드러운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 오디오 그 스테레오 옛날에 많이 교체할 때 브라켓으로 쓰는 건데 이게 부드럽거든요.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겁니다. 얇으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해놓은 거고, 그러면 일단은 그 전에 여기에다가 여기 이 타카죠. 여기 630 타카입니다. 여기에 핀이 바늘, 작은 바늘의 굵기, 아주 작은 바늘의 굵기입니다. 이 핀이 여기 총을 쏘면 하나씩 이게 박히죠. 모총처럼. 여기 이제 30mm 두께입니다. 요 얇은 핀을 이게 쏠 수 있는 이 공구가 630 타카입니다. 630 타카. 그러면 여기다가 이 30mm 깊이의 이 핀을 꽂을 수 있고, 이제 25mm, 20mm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최대한 길이 되니까 30mm 핀을 넣고, 타카 R이죠. 타카 R이라고 합니다. R. 그럼 이것을 여기에 쏘면, 이렇게 쏘면 이 30mm의 이 핀이 이제 이게 빼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잡아주니까 저 몇 개 더 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골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무에 박혀가지고 핀이 나오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나무하고 접착을 높일 수 있는 구조물이 되겠죠. 보이죠? 여기에 이제 나무랑 레진하고 일체를 이게 쫙 잡아주는 빼대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얇으니까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휘으면 되겠네. 요런 부분도 중간에 또 이게 주면, 뭐 그저 글루건을 잘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중간에 이게 있으면 더 안 야무겠습니까? 여기에는 꿀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알이 없네. 잠깐만 알 가져오겠습니다. 유산감 알은 이게 한 3만 얼마 합니다. 이 안에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득 있습니다. 이 안에 잘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몇 년을 써도 될 겁니다. 하나 사면. 그리고 이것을 하사법 방향대로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좀 더 싸보고, 이 정도 이쪽에 너무 싸게 싸지네. 너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조로 좀 더 드러낸 김에 더 하는 건데, 요 보면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레진 속에 이게 들어가면 이놈하고 더 탄탄하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땅 울릴 때 이 뒤에 엔클로저는 완벽하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이게 이 위로도 좀 스펀지를 넣고 허음들 넣지만 빠져나갈 것이고, 어느 정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털이 이 레진이 너무 또 얇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커의 질량이 100% 사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저음을 넣는 게 아니고 엔클로저 박스에 넣어서 풀레인지 형태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때는 한 100Hz, 100Hz 이하는 미세하게 놓고 100Hz 이상부터 이렇게 쭉 놓을 겁니다. 한 3km까지. 그러면 그 100Hz 소리와 150Hz 그 대역이 굉장히 헤르츠의 주파수 양은 이게 80Hz부터 한 200Hz, 170Hz 정확하게는 80에서 150, 170 그 사이가 주파수 양이 그 전체적인 스펙트럼에서는 한 뭐 5%,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서브우퍼 소리와 중저음의 중간의 소리입니다. 그게 사람 목소리 낮은 톤도 그 대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킥베이스, 킥드럼도 그 로우 톤 말고 하이 톤은 약간 그 부분이 킥드럼 소리가 100이라는 소리 난다. 그러면 80S부터 해갖고 100 한 60, 70Hz 사이가 한 20%는 포함되는 겁니다. 또 컨트라 베이스나 이런 기타 베이스도 마찬가지죠. 사람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로 베이스는 웬만해 갖고는 스피커만 좀 괜찮으면 앰프가 질이 좀 떨어지거나 또 헤드 유닛이 질이 좀 떨어져도 웬만하면 엔클로저 구조만 좋으면 소리가 그대로 납니다. 그런데 80부터 160 그 사이의 주파수 대역의 소리는 사람 목소리든 악기 소리든 또 킥드럼이든 기타 베이스 듀레이션이 있는 거, 특히 컨도라 베이스의 듀레이션, 기타 베이스의 듀레이션, 거기 낮은 톤에서는 이렇게 주파수가 크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있나 없나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50, 60, 70, 80, 100일이 올라가면서부터 그 듀레이션의 그 떨림, 그리고 또 헨의 파르르 하며 떨리는 그 느낌, 그것이 60Hz, 80Hz 이하에서는 잘 못 느끼고 주로 100Hz 그 부근에서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100Hz 부근의 소리는 잘못하면 딱딱하고 강하게 날 수 있고, 왜냐하면 투닝할 때 100Hz 소리가 많이 어느 정도 재생되는 소리를 넣고 투닝을 하면 투닝할 때 100Hz 대역이 많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음악을 안 넣어버리면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럼 100Hz가 강하고, 또 강한 줄도 몰라요. 왜냐? 다른 것도 킥드럼 때릴 때는 탕탕 때리고 트로트 같은 거 음악 그런 거는 또 좀 탱탱하게 놓으니까 좋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많게 이제 세팅해도 많게 세팅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역이 정상적으로 녹음된 게 딱 들어가면 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조금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좀 50Hz나 60Hz는 뭐 조금의 과하고 부족하고에 따라서 크게 변화를 못 느끼고, 그런대로 음악의 특징처럼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베이스가 적은 사람은 난 이게 더 좋아. 베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많아도 난 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청취자의 특징 스타일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좀 가하고 저음이. 그러나 100Hz 대역에서 약간의 가하고 저음이 음악에 따라서 확연하게 들을 수 있다, 못 듣겠다, 이렇게 변형이 얼마큼 강하게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다, 그 100Hz 그 부근이. 그래서 그 100Hz를 좀 내기는 좀 많이 내고 싶은데 이게 듣기 좋게 낼 수 없을까? 그리고 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Hz 대역을 듣기 좋게 하는 방법은 스피커도 잘 나와야 되지만은 이 스피커 엔클로즈 구조, 그 미드 베이스 스피커 도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브우퍼도 약간 그게 미세하게 넣을 수는 있으니까 그 스피커의 엔클로즈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 차는 저 미드 베이스도 아닌데 왜 100Hz 대역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이 100Hz가 이 5인치를 넣지 않습니까? 5인치 같은 5인치라도 어떤 그 스피커는 100Hz가
명확하고 힘있고 다이내믹하고 임팩트하게 안 나는 스피커가 있고, 또 어떤 스피커는 그 부분을 굉장히 또 이렇게 가하게 무겁게 내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근데 가하고 무거우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특징적인 음악 한 장르만 듣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는 몰라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앞에 설명했던 100Hz 대기 연하게 나오는 스피커들은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 맑은 스타일의 소리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그거 너무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뭐 나와도 되지만 안 나와도 난 좋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음악을 막 오랜 동안 듣다 보면 모든 대역이 다 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면은 누구나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게 그 대역인 겁니다. 근데 그 대역은 카오디오나 홈오디오나 모든 오디오 시스템에서 PA도 마찬가지고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재현을 잘 하기가 아주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오디오는 당연히 제일 힘든 게 카오디오죠. 공간이 좁고 그 대역에서는 배음 발생량도 많고 또 스피커가 그 대역을 탄탄하게 내면 잡음도 많이 발생하는 어떤 주파수 대역이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맑게 소리 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5인치를 이제 중음으로 쓰고 6인치를 중음으로 쓸 때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같은 5인치라도 100Hz 덱이 연하게 노는 게 있고 100Hz 덱이 오히려 단단하고 무겁고 더 과하게 노는 스피커도 있다. 똑같은 주파수를 넣었을 때 똑같은 앰프를 걸어도. 그럼 그 스피커마다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100Hz 덱은 아까 설명했지만은 소리가 맑은 소리가 유지되면서 탄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 악기, 그 이제 콘트라베이스 악기라든가 바이올린 악기, 헨 악기, 기타 이런 거 보면 악기 통을 한번 탕 때려 보면 굉장히 맑고 탄탄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악기의 울림이 헨이 울리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기타 줄이든 바이올린 또는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그 헨이 땅 뚫리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울리는 그게 굉장히 깃털처럼 굉장히 이게 무겁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헨의 특징에 의해서 탄탄함이 있는 거죠. 통은 깃털처럼 이제 가장을 하자면 통은 깃털처럼 무거운 게 절대 아닙니다. 깃털처럼 가벼운데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악기인데도 이 덩발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그 울림통이 두껍지 않다는 말이죠. 전자악기 말고 실제 캔도라 베이스나 첼로 정도들이. 그런 게 그 얇으면서도 투명감, 깃털 같은 어떤 그 울림, 이것들이 이 헨이 울리는 걸 다 잡아내서 같이 울려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소리를 표현하려면 그 소리도 듣기 좋고, 그 소리가 듣기 좋으니까 그 악기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많은 음악에서 그 악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콘트라베이스는 여성 보컬에도 많이 들어가죠. 드럼도 들어가지만은 콘트라베이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드럼은 리듬을 못 주죠. 콩콩 때리고 그냥 이렇게 또 선회화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은 돔돔 이런 걸 낼 수 있지만은 이 듀레이션이라든가 어떤 리듬을 기타처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는 기타처럼 리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낮은 주파수도 넣어줘. 그러고 테크닉에 따라서 여러 소리를 동시에 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베이스 줄은 아예 연주 안 하고 그 높은 톤의 줄만 연주하면서 또 깔끔하게 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래야 사랑받는 악기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미 친숙해져 있는 악기 소리다. 그 악기 소리에 맞는 소리,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차에서 내야 좋은 소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악기 소리 좋아하고 또 100Hz 부분에 그러한 탄탄함과 맑음과 투명감을 유지한 소리를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기가 힘들 뿐이라서 그렇지, 포기를 해서 그렇지 나오면 좋은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조금 전에 길게 설명을 했느냐, 이 엔클로저가 이게 그 우프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5인치에서 그 100Hz 소리의 탄탄함과 맑음과 투명감을 다이나믹함 또 해상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피커의 특징이 일단은 최우선이 되고, 그 스피커가 체결될 때 스피커 깍 체결된 거와 이게 얇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얇아서 그냥
엉성하게 체결된 게 탄탄함이 부족한 이 주변 인클로저로 되어 있다면 그 스피커에서 이게 체결이 잘 돼가지고 딱 이게 탁 울릴 때 이것들이 그만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잡아줘야 되고 이 제로 자체만 이 제로 여기 레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레진하고 아까 말했던 알루미늄 철사 그게 알루미늄 맞을 겁니다. 이렇게 그 리파로 툭툭 잘리니까 그 알루미늄인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색깔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루미늄 철사를 하는데 알루미늄도 굉장히 단단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알루미늄에다가 또 다른 어떤 철을 섞은 그런 종류일 수도 있겠죠. 이게 알루미늄 철사 하면 아마 그 판매하는 데는 뭔지 알아들을 겁니다.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다가 제가 한 2T, 3T짜리도 굵기를 많이 써봤는데 한 4T 정도 되면 좋겠더라. 그 4T를 많이 썼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어디 놨는지 없어가지고 찾다가 그냥 직가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직가락으로 하면 이 굵어지죠. 직가락이 굵으니까. 그러고 아까 이제 이게 약간 휘어가지고 탁 붙여야 되는데 이 휘어지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휘어지는 형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일도 복잡해지고. 근데 이제 나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게 공간적으로 제약이 부족할 때 그 알루미늄을 촘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레진을 붙이기 전에 이미 휘어가면서 딱 이렇게 줄을 잡아버리면 우리 공원의 조각상들 철사줄 같은 거로 이렇게 이게 휘어가지고 용접하고 한 거 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따듬으면서 그걸 휘어주는 건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 철사가 그러면 거기에다 레진을 싹싹 바르면 얇으면서도 그거 안에 알루미늄이 있지 않습니까? 탄탄하지 않습니까? 레진하고 종이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이, 이 마분지 종이를 철사 한 두세 개 갖고 싹 이래버리면 종이가 잘 잡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에다가 레진만 있는 거와 종이에 나무와 종이에 종이에 레진하고 나무하고 레진 그리고 이제 그 알루미늄 철사와 레진 이게 다 이제 소리의 특징이 다르겠죠. 이게 결국은 이 엔클로저가 이 제로들이 이 엔클로저니까 3인치나 4인치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는 100Hz의 좋은 소리 내기 위한 조건에 부합되는 그 어떤 조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3인치, 2인치를 하는데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게 그렇게 탄탄함을 유지하고 엔클로저의 재질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5인치고 또 출력도 좀 세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땅 울릴 때 그 에너지가 굉장히 셉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전체가 우리가 어찌 보면 스피커 콘지가 움직이는 직접적인 소리도 있지만 스피커 콘지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소리의 질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틀도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클로저의 구조물이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종이와 레진보다는 나무 젓가락과 레진이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무 젓가락하고 알루미늄 철사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이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작업성이 좋다는 장점도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도 않아야 될 설명을 이걸 덜 내면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너무 그냥 작업하기가 좀 거시기하고 이 작업만 맨날 이 비주는 거는 물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왜 작업을 저리 하는지 알고 보면 더 이해가 빠르고 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걸 누가 뭐 봅니까? 그냥 멋진 차에다가 작업 해놔놓고 비싼 스피커 달고 소리 한번 쫙 해주고 뭐 간단하게 끝내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만은 저도 뭐 그런 기회가 그런 걸 앞으로 낼랑가 모르겠지만 저는 작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동영상이 많이 있고 주로 뭐 이렇게 좀 관심 없는 사람은 보지 않는 그런 형태죠. 뭐 유튜브로 돈 버는 건 아니니까. 유튜브는 제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고 그러면 요게 이제 보이죠? 철사가 이 철사가 이제 이걸 엄지를 좋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 철사 사이에 레진이 발리질 겁니다. 그러면 레진이 요 패널 요 아데링하고 이렇게 붙을 때 요 포면에서만 레진이 접촉되는 것보다는 이 심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갖고 이 심이 레진 속에 있으면 스피커가 움직일 때 좀 더 튼튼하겠죠. 뭐 쉽게 설명하자면은 아무튼 이 튼튼하고 안 움직여야만이 스피커의 고유 소리가
잘 낼 수 있다. 그래서 스피커 안쪽에 엔클로저 내부에 어떤 재료가 부착되고 어떤 구조물이 돼야 좋고 또 어떤 허범제, 어떤 또 디퓨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좀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디오 직접 이제 이렇게 샵을 하시는 분은 다 공감하는 말이죠. 우리는 많이 해봤으니까 DIY 몇 번 해갖고는 그걸 못 느끼죠. 샵에서 이렇게 장사치기가 아닌 그래도 장사를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오디오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오디오 샵을 하고 연구한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건 다 공감합니다. 왜 느꼈던 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쪽도 이제 이거 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면 하면 더 지루하지 않고 좋고 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노하우입니다. 하고 그러면 나무 젓가락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작업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네. 이거는 빼버려야 되겠네. 이거 하고 이쪽에 이제 박아서 나무가 원래 젓가락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하면 많이 나왔죠. 요 안으로 넣어야 되겠죠. 이게 레진 바를 때 또 이게 손가락 찌를 수도 있으니까. 안쪽에 레진은 매끈매끈한 것보다 툭툭툭 그냥 황토를 붙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들어서니 이쪽에서도 좀 싸면은 통과해버리네. 그러면 뺑들로 다 샀고 이쪽에 좀 해야 되겠죠. 통과해버렸어. 뺐다가게. 이 정도 하고 고음 쪽에도 이 정도 했고 이쪽에도 고음을
이게 실타카니까 일명이 실타카라고 그러는데 실보다 가늘죠. 저기는 뭐이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리하고 이제 조금 깎아야 되겠죠. 여기 보이는 여기가 그쪽에서 보면 요렇게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종이를 발라가지고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하면 이 떼지 않았으면 좀 시각 각도에 따라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레진을 바르게 되면 종이를 일단 덮으려고 하다 보면 레진이 많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종이를 잘라버리고 이 종이를 붙이려면 안쪽에서 이제 붙이던가 이 부분을 요걸 깎아버리고 여기도 살짝 이제 요리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하단부가 되니까 이거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고 이쪽에 있는데 보이는 얘를 가쪽에는 이제 나중에 레진하고 이렇게 깎을 때 이것들이 튀어나와 있으면 방해물이 됩니다. 이건 좀 안으로 내야 돼요. 이왕 덜 냈으니까 부작업이 편하도록 해야 되겠죠. 부작업이. 이거 빠지 말게 할 때는 요 에어를 잘 주면 레진 작업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밑작업을 손을 보는 겁니다. 이게 글루건이 나중에 레진보다 많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 연마가 힘들어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 라인이 이제 나무가 녹아 있으면 레진 살을 입힐 때 걸리니까 조금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비니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요것도 좀 깎아내고.
좋습니다. 요리하고 여기 이 안쪽에는 나중에 종이를 좀 붙여야 레진 작업 편하겠죠. 요쪽 부분을 또 이제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레진을 잘라내버리고 레진이 간다. 이게 골르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스티커가 이제 털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마무리가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스피커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이게 물러서줘야 잘 들어가지니까 조금 더 넓히는 겁니다. 이 유선의 각을 그럼 요렇게 이제 여기서 조금 깎고 요 라인이 살짝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레진을 연마할 때 결국은 저것들이 깨끗하게 안 돼 있으면은 저 형태대로 또 라인이 아까 선 라인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금 넓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잘 안 되나?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말이죠. 이쪽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넓히는 중인 거죠. 이 부분도 좁게 넓히면 되겠다. 왼쪽으로
이거는 이거를 이런 부분을 처리가 잘 돼야 완성도가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을 좀 깎아야 돼요. 튀어나온 부분을. 지금 안 하면은 레진 묻어버리면 똑같은 연말을 해도 레진은 잘 깎이고 플라스틱은 잘 안 깎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선들이 중요합니다. 이 선들이 여부분 선들 요서 쭉 가는 이 선하고 여기 OM에서 쭉 가는 이 선을 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 디자인 전체가 완성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디자인 하나만 본다면 이 스피커를 좀 밖으로 드러낸다든가 다른 방법을 하지만 저는 또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약간은 음악 쪽으로도 이제 필요한 형태로 달렸다는 느낌도 오고, 이 부분 한번 더 보면 이 부분 좀 깎아야 됩니다. 지금 잘하면 레진 작업이 수월해지니까. 멀리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보면 선이 보입니다. 어차피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 다 보는 눈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방법만 이렇게 알면 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이게 없으면, 이 키가 없으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 키를 없앨 수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처리가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완전한 디자인을 내면 좋겠지만은 이제 상을 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뭐 또 이게 뭐 데모카를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 옛날에 데모카 많이 만들었습니다. 데모카는 소리도 잘 내야 되지만 소리보다 더 디자인이 더 돋보이는 디자인이 더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데모카 제가 붙일 때는 이제 이런 것도 확 잘라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또 이거 연결하는 걸 하고 디자인을 우선으로 확 잘라버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럼 또 일도 많고, 데모카를 만들 때는 모든 방해 요소는 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방해, 원하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은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 만든다든가 그래야 합니다. 근데 데모카 작업이 스케일이 크고, 그렇죠. 여기 제품을 광고하는 차가 데모카거든요. 또 소리도 좋아야 되고, 소리가 안 좋으면 그 제품 누가 살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행사장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행사장에 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어느 브랜드가 소리 스피커가 좋더라, 그래갖고 또 팔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데모카인 겁니다. 데모카는 좀 화려하고 제품도 좀 많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홍보용이기 때문에. 너무 디자인만 생각하면 또 소리가 깡이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 제품을. 그 기억은 날 수 있지만은 저 부분 좀 이렇게 없애야 돼. 여기도 이제 일대야 되지 않습니까? 요 선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도 한번 보고, 요 부분 가까이.
그러면 저 종이를 조금 더 발라야 되겠죠. 이 안쪽 편에 레진 작업할 때 레진이 흐르지 않도록. 지금 요 다듬질이 최종 레진 작업 이후에 다듬질 될 형태이기 때문에 나무 이게 표면입니다. 이 나무가 표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하고 레진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했을 때 나무는 안 갈리고 레진만 갈리기 때문에 표면이 고르게 안 갈리죠. 나중에 여기다가 다른 스피커도 꼽아볼 겁니다. 그래서 5인치는 어느 스피커든 웬만하면 다 꼽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깎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 라인처럼 플라스틱이 끝이 거기 다니까 그걸 딱 걸리고 그것만 딱 걸리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걸리고 그대로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종이만 조금 더 바르고 이 안쪽에 레진 작업하기 편하게끔 지금은 레진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니다.
요리하면 레진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빠르게 좀 편하겠죠. 작업선을 높이는 거니까. 지금 이제 하는 시간이 레진 바를 때 작업의 단축을 높이는 거죠. 하나로 더 하는 것보다는 하나 가지고. 이 부분이 이쪽에서 빨개야 되니까 이쪽에서 나야 되네. 여기가 손이 잘 안 닿는 부분이니까 레진 바를 때 미리 좀 편하게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쪽 부분, 이쪽 부분은 이제 저 차에 이제 조립되고 나서 밑에 스펀지 발라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그대로 봐야 되겠고, 이것도 놔둬야 되고. 이것도 빼야 돼. 왜냐면 이쪽에 레진이 더 넣기 힘들기 때문에 위에서 레진을 자꾸 밀어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레진이 밀리 내려가서 바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요 부분에만 여기는 나중에 레진을 바를 때 자꾸 울렁울렁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많이 해도 충분합니다. 요래 가지고 차에 조립하고, 이제 이 펜철 이거를 이제 이 아랫단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정한 다음에 레진으로 요게 철피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꽂아 가지고 레진으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레진을 작업하면서 중간에 이걸 넣을 겁니다. 그럼 레진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이게 휘울 수 있거든요. 쉽습니다.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휘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형태대로 그대로 딱 고정이 되듯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든지 이렇게 되듯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이렇게 준비가 끝났죠? 이제 조립해서 이제 레진 작업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이쪽 부분에 빈 공간에 대시보드와 한 1cm 정도 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부드러운 펜치를 휘어서 여기하고 레진 1차적으로 얇게 바른 다음에 그 속에 레진 속에 넣고 또 그 위에 레진을 바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요 포면하고 대시보드하고는 한 1cm 정도 뜬다. 그럼 요점에 걸려 있죠. 요쯤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 성에 제거하는 에아다. 그러면 좀 떠가 있고 한 3분의 1 가까이 이렇게 점령이 했지만은 10mm 떴기 때문에 이 바람이 갈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은 또 바로 나가니까 괜찮고. 이렇게 해서 탁과 아까 박았던 거 포나죠. 요 핀들이 레진 속에 묻혀서 이 아데링하고 레진하고 좀 탄탄함을 유지시켜 준다. 그리고 이런 종이들은 레진을 바를 때 왔다 갔다 안 하게끔 승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작업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리고 이 나무 젓가락 거기 이제 많이 들어간 이유는 그 스피커의 질량만큼이나 엔클로저의 주변 제로도 질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 각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승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뒤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핀 박은 거하고 이런데 중간중간에 핀 박았죠. 이쪽에도 레진을 살짝 다 바를 겁니다. 이렇게 바르고, 요 핀이 없다면 더 좀 이쪽 부분에 라운더를 좀 더 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요 핀을 옮기기가 일도 많고 귀찮아서 뭐 특별한 진짜 아까 얘기했던 데모카 작업할 때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작업에서도 이제 음악 위주로 작업하는 과정이고, 디자인은 일단
후순위다. 그러나 이제 디자인도 잘 내야 되고 또 시간하고 디자인을 내는 그 시간과 또 경제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 아쉬움을 찝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만큼 해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 각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차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잘 스테이지 행성, 좌우 넓이의 스테이지 행성하고 그하고 또 스테이지 높이 그리고 그 이미징 악기의 그 포커싱들 그러니까 포커싱이 센터에만 몰려 있다고 다 포커싱이 놓은 건 아닙니다. 래퍼 무대에서 동시에 연주될 때 센터의 악기 피아노, 드럼 그리고 보컬 그리고 이제 레프트 가쪽에는 또 기타 라이트는 예를 들면은 기타 클래식 기타 뭐 이게 좌우 나눠져 있는 악기가 있고 또 레프트 센터에 또 다른 악기가 있고 라이트 센터에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악기가 서로 우리 공처럼 뭉쳐서 연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대를 딱 볼 때 좌측과 우측 센터 뒤편 앞편 레프트 센터 라이트 센터 이렇게 악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포지션을 두고 그 악기의 포커싱 포지션이 위치가 음악을 들을 때 그 대시보드 위에서 그 앞유리를 살짝 벗어난 듯한 앞유리 벗어나기는 힘든데 앞유리를 벗어난 느낌을 눈을 감고 감상을 하면 앞유리를 벗어나는데 눈을 뜨가 있으면 앞유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유리를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좌우 A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면 A필러에 벗어날 듯한 크기지만은 눈을 감으면은 A필러가 없다 생각하고 앞유리가 없다 생각하면은 훨씬 넓게 들립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 그 상상하는 그 느낌을 동시에 음악을 그 감미를 해버리면 스테이지가 굉장히 넓고 앞유리를 벗어난 소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이 결국 이제 투닝의 방법도 있고 그 이전에 스피커의 위치, 스피커의 각도가 더 우선이다. 그런 것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스피커 위치와 각도를 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디자인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우선 생각하고 스피커 위치와 각도를 주면 디자인 우선이 되면 음질은 안 좋아질 것이고 음질 위주의 스피커 위치와 각도를 먼저 정한 다음에 디자인을 생각하면 디자인 내기가 힘들고 그렇겠죠. 그럼 그거는 각자가 이제 편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음질 우선입니다. 디자인에는 최대한 그 공임, 시간, 에너지를 빼고 나머지 같은 시간에 음질을 잘 내기 위한 구조 개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려한 디자인, 뭐 이렇게 기교를 많이 준 디자인은 잘 안 나오죠. 그것도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디자인 낼 줄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의 사람들은 제일 모르죠. 20, 30년 전의 사람들은 저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못 내는 건 아닌데, 하루에 얼마씩 돈을 받고 내가 하는 대로 돈 줄 거만 이런 사람이 있다면야 디자인도 멋지게 내고 한 달 작업할 것도 두세 달 해버리지만은 그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이 차 속에 노래를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를 담는데 우선이 뭐냐? 이 사람이 돈을 쓰러 온 우선이 뭐냐? 노래를 담으려고 온 것인지 디자인을 뻔을 내고 온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노래를 담으려고 온 사람은 노래를 담는데 신경을 써도 되고 그 기간 안에 디자인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디자인 내는데 그 우선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의 시기에 디자인을 우선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100에 한 명도 없겠죠. 음악이 좋아서 귀중한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 위주로 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고유의 기능들은 손실 없이 보존하고 불편함 없이 해야 된다. 그러고 차라는 것은 또 이렇게 운행할 때 내가 오디오 달린 이것들 때문에 운행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오디오가 아무리 좋아도 맨날 첫날 만날 좋지는 않을 거단 말이죠. 간혹 음악 남들 녹음이 이상하게 된 음악들 나는 듣고 싶은데 아직 녹음이 잘 된 음악이 안 나와. 근데 다른 차는 그 잘못된 녹음이 궁합이 맞아가지고 잘 나와. 근데 내 차에 넣으니까 안 나와. 시끄럽고. 그러면 그거 짜증나지 않습니까? 알지만은 내 차에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짜증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 빠꾸 하는데 오디오 때문에는 안 비가지고 차를 기스를 내고 박았다. 앞에 또 살짝 핸들을 틀어서 비켜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기스가 갔다.
그러면 오디오 이거 A필러가 툭 튀어나온 것 때문에 잘 안 비가지고 짜증 확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디오가 싫어질 확률의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는 고려한다. 멀리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진을 바르고 또 깎고 나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좀 멋진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레진 작업 하겠습니다.